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도 로봇줍니다. 테마 옆에 붙을 때면 함께 올라가는 나의 종목. 멀리서 찾지 말아줘. 그대 사랑을 로봇주. 네, 오늘자 윤주의 초이스는 로봇 종목들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1월 달에 이어서 최근에 로봇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받을 로봇 종목들은 따로 있었죠. SK그룹이 요새 화제입니다. 지금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전 세계 AI 로봇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빠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SK그룹에서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빠르게 뛰어들겠다. 그리고 사업 분야를 이제 본점으로 좀 옮겨왔다라는 내용이 전달을 받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SK그룹 내에 연결성이 있는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SM코어, 시메스, 유일로보틱스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로보틱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었죠. 먼저 오늘 거래대금 좀 상위 종목들을 보고 갈 텐데 제목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로봇주 강세, 이제는 SK 차례, 관련주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피롭틱스, 제주반도체, 시메스까지 여기서 벌써 3가지 종목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셀바스 AI, 휴림 로봇, 유일 로보틱스, 알테오젠과 유진 로봇까지 여기에서도 3가지 종목이나 로봇 종목들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로봇 종목들의 강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주 내에서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로봇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종목이 SK그룹 차원의 로봇 종목도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 전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펼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파란불을 켰는데요. 로봇 종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은 가장 강력한 시세를 뽐내면서 27.54%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유일 로보틱스는 살짝 꺾인 채 20%가 조금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유진 로봇, 셀바스 AI, T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로봇 종목들 내에서 여전히 강한 시세를 펼치고 있지만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종목들 오늘도 강세 이유를 보였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슈, 제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SK텔레콤을 주축으로 AI 로봇 산업이 본격화됐는데 ICT 기술센터가 판교에서 이제 본사 사업부로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K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진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겠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업체로는 시메스와 유일 로보틱스, SM코어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로봇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플로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로봇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오면서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좀 주가가 올랐던 건 하이젠RNM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7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LG전자에서 기업이 부각이 됐고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영의 FDA 승인으로 인해서 의료 로봇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고영과 큐렉소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강화, 지분 강화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SK 관련된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을 받은 부분도 있고 주말 사이에 SK그룹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은
유일로보틱스, 시메스까지 함께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머스크도 한마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10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고요. 트럼프 대표적인 수혜주로 적자지만 주가는 파죽지세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는 또 관세에 대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쪽에 좀 내용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AI 종목들, 로봇 종목들 일부가 시세를 내줬는데 그 영향도 받아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로봇 종목들은 끊이지 않는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양대 증시가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주말 사이에 오늘 증시에 대한 전망을 보고서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쵸. 두 가지 총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새벽 때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이슈가 있었지만 기본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 부분도 상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그때 저번 주 화요일만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관세 관련 통화하겠다 했는데 통화 안 했습니다. 네. 통화 안 했고,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중국도 상호 간에 관세 부과, 특히 오늘은 또 트럼프도 철강이나 다양한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 부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를 임할 때는 특히 또 이번 주에 또 수요일에 CPI도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 관세 관련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우려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또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다 순매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올해가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나름 힘이 강합니다.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한 번 더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힘으로 오늘 좀 힘이 냈던 부분인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61선 저항선 라인을 지난주에 돌파하면서 추세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또 오후에는 삼성전자도 그쵸. 3% 상승하면서 힘 있는 네.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 다양한 물가든 관세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분기의 증시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제는 악재는 좀 둔감하고 조금의 호재에도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면서 이번 주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하지만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도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들고 온 윤재 초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을 받았던 SK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네.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 종목들 내에서도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로봇 종목들은
오늘 시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강할 줄은 정말로 다들 많은 그쵸. 분들께서 놀랐을 것 같은데 사실 로봇 섹터 내에서도 각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내에서 순환매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뭐 현대차 그룹과 함께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하는 클로봇 물론 오늘도 올랐지만 지난주에 뭐 최고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뭐 LG 쪽과 함께 일하면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스템 맡고 있는 하이젠 R&M 네. 급등 나왔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가 그 이후에 감속기, 우리가 휴머노이드 관련한 키워드가 또 이어지면서 뭐 감속기 그런 종목들도 상승했는데 그런 추세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더라도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업들이 내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오늘 물론 좋은 모습 나왔지만 주말 사이에 최태원 회장 내용 나오면서 상승 나왔지만 뭐 유일 로보틱스, 뭐 T 로보틱스, CMS 등등이 목요일까지 어렵다가 금요일 날 오늘 이틀 연속 상승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로봇 섹터 내에서도 먼저 올랐던 기업들 또는 그동안에 힘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여러 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로봇 섹터 전반적인 큰 추세가 힘이 또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가 한번 뭐 상당히 꺾인다면 다 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레몬 로보틱스가 좀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수급이 다른 섹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 다른 기업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섹터가 힘이 더욱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섹터의 힘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하지만 지난주까지 강한 흐름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은 이번 주에는 조심하고 물론 오늘도 SK 종목들이 올랐지만 그 외에도 오늘 조금 이제 예를 들면 감속기나 다양한 기업들 부품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조금 더 내일까지 눌림 나온다 한다면 저는 그런 기업들로 한 번 더 이번 주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한 개씩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로봇 종목들 내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게 SK그룹 관련된 종목들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6거래일째 연속 신고가를 보여주다가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장 초반에 41만 9천 원까지 찍고 나서 오늘 9% 가까이 밀렸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잠시 급등했던 삼성그룹향 종목 로봇 종목에서 네. SK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오늘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 오늘 신고점 세웠다가 8% 빠지면서 음봉 나왔는데 물론 오늘 이렇게 최고점이라 보여지고 있는 그런 추정되는 위치에서 음봉 나왔지만 아직 지금 오늘 하락이 이 종목이 지금 1월 초부터 올랐던 부분에서 하락되는 시그널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더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로봇 섹터에서 가장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의 최고의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 종목은 꺾이는 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 섹터를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 두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 조금 음봉 나왔다 하더라도 더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관점이 있겠지만 이 종목을 최근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 또는 지난주 금요일 들어가셨거나 오늘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상황이 오늘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말 뭐 지난주 막판이나 오늘 오전 장중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 한다면 그런 분들께는 단기에 대한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오늘 음봉 나왔지만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내일 장중에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의 저가 부분이었던 36만 원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내일 오전 흐름에도 36만 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꺾인다. 그렇다 한다면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물량을 좀 나오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36만 원 라인을 못 지킨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21선 이평선 라인이 있는 아마 이번 주 목금이 된다 한다면 제 차트에서는 이 노란색 선이 21선 이평선 지지 라인인데 아마 이번 주 목금 때는 30만 원대로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36만 원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30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나쁜 종목이냐, 로봇이 뭐 나쁜 섹터냐 이런 측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급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30만 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내일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30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 리스크를 통제하는 부분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한다면 당장 지금의 주가보다는 30만 원, 31만 원 이 정도 라인까지 보시고서 그 부분에서 오는 기회를 보시는 측면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가장 강세를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해주신 이야기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따상님께서 관련된 종목 중에 네. RS 오토메이션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0원에 7% 들고 계시대요.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추가 매수를 사실 추세가 오늘도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또 이전 고점도 뚫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차트 봤을 때는 제가 작년 5월, 6월부터의 차트 모습이 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고점 라인이었고 최근도 고점이었던 18,000원, 19,000원을 오늘 단숨에 대량 거래량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측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비중을 확대하는 게 이미 지금은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아요. 되게 비중을 추가할 때는 주가가 단기에 어떤 억울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거나 또는 주가가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주 연속으로 횡보한다거나 또는 21선 근처에서 눌리거나 그럴 때 접근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하는 관점은 지난주 화수목금 어떻게 보면 17,000원대 이하 있을 때 이때가 좋은 기회였지 지금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 종목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 보시고 만약 비중을 더 확대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고 차후에 주가가 단기에 크게 눌린다거나 또는 2주 연속으로 횡보할 때 그런 타이밍을 나중에 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이 부분까지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피롭틱스 들고 오셨고 두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강세 분위기 여전히 네. 이어지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PCB라던가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같이 PCB 쪽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지 일단은 피롭틱스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 초이스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항상 초이스, 비초이스 가져올 때 우리 윤재 앵커님이 주식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못 맞추는 종목을 하라는 게 제가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좀 초이스는 앵커님 위에 있는 PI 첨단 소재예요. 네, 그 종목이고요. 비초이스로 제가 피롭틱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피롭틱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비초이스인지 이게 요새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롭틱스가 최근에 원래부터 SK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유리기판 쪽 이 부분에서 더욱더 추세가 좋았는데 더불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스스로 유리기판 쪽에 진출하겠다 내용까지 나오면서 더 큰 급등이 그쵸? 지금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지만 목요일, 금요일, 오늘 3일 연속으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12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어떻게 보면 2개월 전인데 그때 주가가 15,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거의 지금 단기간에 3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해당하는 지금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의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점차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피롭틱스가 아직까지도 유리기판에서 최고의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린 부분은 좋아요. 오늘도 상승한 건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점점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형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 한다면 피롭틱스 워낙 좋은 최고의 그런 지금 호재가 모여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봤을 때 조금씩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내일부터 해서 야금야금 내가 보유한 물량,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몇 차례 좀 분할해서 시간 분산, 가격 분산 통해서 익절을 좀 하시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럼 주가가 오늘 제가 물론 비초에서 가져왔지만 그렇다 한다면 내일 당장 뭐 빠지겠느냐 이런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내일부터 주가가 더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이번 주 화, 수, 목 쭉 이어서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이번 상승하는 단기 사이클을 수익을 확보하고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다시 또 21선 근처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하겠다. 이런 좀 관점을 열어두고서 비중을 정리해보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삼전도 오르고 있고 최근에 대형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면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뭐 태양광 풍력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 그동안 업종이 좀 불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정유화학 기업들도 대형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수급이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에 이렇다 할 큰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금 중에서 조금씩 대형 종목들로 옮기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말로 몇 가지 정말 소수 테마가 아니고서는 대형 종목들로 수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도한다면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너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씩 익절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뭐 대형 종목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거나 또는 좋은 테마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투자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그런 측면을 제가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비초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피롭틱스 종목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유리기판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를 가장 세게 보여줬던 종목이 PIE라는 종목이고요. 한빛레이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했었는데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고 있거든요. 네네.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익절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조금 비중 줄이시는데 네. 이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투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아마 지금은 투자 경력이 좀 짧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를 잘 잡았고 단기에 쭉 상승하는 종목을 잘 잡으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승하는 종목을 잘 잡았는데 이거를 단 한 번의 타이밍 때 한 번에 매도하는 습관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롭틱스 제가 오늘 비록 초이스가 아니라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지만 이번 주 화수목에도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게 욕심부리기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시간 분산, 가격 분산을 하면서 빠져나오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 내기 위한 목표로 가져온 종목이니까요. 잘 매수했으니까 단번에 매도하기보다는 피로틱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캠트로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PIEE, 뭐 CNG 하이테크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종목들. 다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요. 내일부터 해서 예를 든다면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정도를 기간으로 봐서 내가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그리고 또 수요일에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하루에 두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해야지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PI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2월 6일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 가지 살펴보면 이구환신이라던가 갤럭시 부품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긴 했었죠. 그 네. 영향을 좀 오늘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PI 첨단 소재를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사실 이 종목은요, 앵커님께서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스마트폰 장려를 위해서, 내수 스마트폰 장려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중국은 다 모든 걸 다 보조금 지급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쪽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혜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올해는 정말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트렌드에 모두 다 수혜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PI 첨단 소재다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우리가 PI라고 해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이 필름이 내열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네. 이게 방열, 그러니까 내열성이죠. 스마트폰 내에서 고성능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든 고성능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비례해서 발열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방지해주고 있는 소재, 이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는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기계가 이제 어떤 클라우드 쪽에서 클라우드와 함께 통신을 하면서 AI 기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IT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예전에 있었던 스마트폰 대비해서 온디바이스 기능이 더 뛰어난 그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기기는 기기 내에서 처리량이 많겠죠. 하면 당연히 발열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 발열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내열성 있는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채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름 방열 시트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폴더블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폴더블 그다음에 일반 스마트폰 쪽 그리고 전기차 이거 OLED 패널 다 쓰여요. 그래서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트렌드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중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게 애플도 뚫었어요. 그래서 애플도 올해 더욱더 애플도 역시나 온디바이스 트렌드를 통해서 애플 스마트폰 생태계가 더욱더 AI 기능이 강화될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 기업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런 큰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 먼저 보기 전에 앵커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제 20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의 기법 중에서 최고의 기법이 뭡니까? 큰형님 기법이요. 그렇죠. 그 기법인데 우스꽝스러운 이름이겠지만 내 종목의 큰형님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눌려있다 한다면 그게 최고의 타이밍, 스타 종목을 발굴하는 타이밍이 그런 기법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에서 위에는 주가 흐름이고 아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적인 차트와 다르게 아래 보시면 빨간색 선도 있고 파란 선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 차트에서 아래에 빨간색 선이 쭉 증가하고 있어요. 보면 이 종목이 12월 달부터 증가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선이 기관 형님들,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있는 그 누적 그래프가 빨간 선이거든요. 보면 12월 중순부터 내내 지금 한 달 반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순매수하는 거 대비해서 주가 흐름은 그게 크게 반등 나오진 못하고 있어요. 내내 횡보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본다면 기관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물량을 계속 가파르게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내 횡보하고 있고 오름폭이 크지 않고 있다 한다면 기관이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다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물량을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목표가를 보고서 투자를 편승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본다면 이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를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뭐냐면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은 제가 지금 2만 원 라인을 그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보시면 작년 9월과 10월 달에 이 2만 원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했던 라인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작년 11월 초에 지지했던 2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과거의 지지선이 이제는 중요한 저항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탈되고 나서는 올해 1월 달 중순에 2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싶었지만 돌파를 못하고 또 밀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4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이 저항선 2만 원 라인을 뚫어주고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월째 바닥에서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고 또한 차트에서도 지금 거의 9월 달부터 한 5개월 동안의 중요한 저항 라인을 오늘 마침 뚫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돈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이구환신 관련 정책에 대한 수혜주, 온디바이스 트렌드에 관련한 수혜주 다 엮여있는 트렌드에 지금 몰려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드리는 그런 투자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되는 방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은 PI 첨단 소재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 한 가지 띄워드릴 텐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31,000원에 20%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정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한 1%대 반등이 나왔고 아무래도 AI 산업 이쪽이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요새 같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기가비스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좋은 호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했던 유리기판 이쪽 부분에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기업인 TSMC. TSMC가 여러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패키징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좀 최고의 전 세계 기업인데 TSMC 쪽 패키징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이비덴, 유니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기가비스. 그래서 유리기판 그리고 뭐 TSMC 패키징 이런 두 가지 올해에도 내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반도체 내에서의 트렌드에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최근에는 아직까지도 35,000원 뚫지 못하고 눌려있는 모습이지만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본다 한다면 저는 나쁜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직은 첫 번째로 뚫어줘야 할 그런 포인트가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손은 35,000원 라인을 그었어요.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기가비스 주가의 추세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라인이거든요. 작년 8월 달과 9월 달, 10월 달에 보면 다 제가 선을 그은 35,000원 라인을 다 지지해주면서 추세를 유지해왔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지를 못하고 11월 중순에 꺾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올해 1월 달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1월 초, 1월 중순, 지난주 내내 35,000원 라인을 못 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도 지금 이번 주에도 이 저항 라인인 35,000원 라인을 뚫어줘야지만 좀 의미 있는 반전이겠느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번 주에 35,000원 라인을 뚫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 보시겠고요. 근데 뭐 단기로 이번 주에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그다음에 TSMC 패키징 이런 키워드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중기로 보유하신다면요. 이미 지금 비중도 20%고 수익도 소폭 난 상황인데 이 종목 정수님께서 좀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쭉 뚝심 있게 보유하신다면 이 종목이 물론 뭐 유리기판에서 최고의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요. 또는 뭐 TSMC 패키징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최고의 기업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미 투자한 종목이기 때문에 쭉 보유하시면 이 종목으로도 최소한 4만 원, 45,000원 그 라인에서 아마 2, 3월 달 내에 의미 있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강병옥님의 종목 제주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막판까지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이쪽 온디바이스 AI 쪽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주반도체도 5.92% 강세로 좀 거래를 마쳤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살짝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요새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13,8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수익권이시죠?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이때쯤 빠져나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강병원님께서는요. 제주반도체 지금도 주가당 거의 4,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도 한 20% 이상 수익 나는 것 같은데요. 더 보유하셔서 네.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더 확대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딥시크 여파 그 이후에 물론 딥시크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파 뭐 충격 부르겠지만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파 충격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은 내용이죠. 호재적 호재.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AI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실력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AI 관련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점점 더 뭐 디자인 하우스, 펜리스 이런 기업들을 두드리고 있는 전 세계 전 세계든 국내든 그런 돈의 흐름들이 더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장점이 더욱더 이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기업이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LPDDR 관련한 펜리스 관련 기업입니다. 이게 DDR, DRAM이잖아요. DDR 쪽인데 앞에 LP 이게 로우 파워예요. 그러니까 저전력. 그러니까 DDR이긴 한데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이게 전력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거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DDR 쪽, DRAM 쪽. 그래서 결국 보면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성장할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서 뭐 태블릿이든 아니면 어떤 뭐 스마트폰이든 전력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에서 전력 소모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기기들 여기에서는 LPDDR이 채용이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펜리스를 하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있는 다가오는 그런 큰 트렌드 내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반등은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주식이니까 단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강병호님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일 수 있다. 난 이 종목 뭐 단기에 그냥 흔들리는 거에 개의치 않겠다. 이런 관점만 있으신다 한다면 이 종목으로 지금 17,700원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 종목은 뭐 25,000원, 3만 원 라인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큰 관점으로 좀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주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종목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여행길 따라님의 종목인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한번 문의를 받으셨었나 봐요. 당시에 15,000, 16,000원 구간을 횡보하게 되면 한 번 더 문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평단가가 27,900원 10% 보유 중이시고요. 물타기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딱 그 구간에 놓여져 있죠. 15,000원, 16,000원.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저도 지난주 때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라서 더욱더 좀 애착이 가는 또 네. 질문입니다. 좀 여행길 따라님 감사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펜리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가온 칩스,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홀다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먼저 한번 치고 올라왔지만 저는 뭐 오늘 뭐 지난 금요일과 오늘도 물론 오픈엣지가 뭐 좋은 모습 나왔지만 뭐 그런 종목보다는 큰 상승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 디자인 하우스 펜리스 관련한 그 섹터 내에서 다음번 이번 주에 또 화수목금에서 다음번 또 관련돼서 순환매에서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이 종목들 충분히 더 뚝심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행길 따라님의 특성 상황에 좀 맞춤 본다면 이미 이 종목이 28,000원대 이 높은 값에서 오랫동안 지금 인내하시면서 보유한 상황이네요. 저는요, 이 종목이 뭐 단기로도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비중 추가는 권장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물론 더 올라간다 해서 이 종목이 만약에 혹시나 이번 주에 급등을 해서 2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행길 따라님은 물론 손실 중이시겠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신 비중만 가져가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여분에 있는 현금은 차라리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고 제가 초이스 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다른 섹터로 좀 분산해서 보유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섹터를 분산해서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사실 손실이긴 하지만 투자 비중 10%인데 그 정도 비중이면 저는 딱 맞는 비중이거든요. 더 늘리기보다는 지금 비중만 가져가셔서 이 종목을 차라리 손실이 더 주가가 올라가지고 손실 금액이 좀 줄어들면 차라리 2만 원이나 뭐 22,000원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으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서 그 종목을 약손실로 나올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릴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금 파미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도체 종목들이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김JK님의 종목 코리아 서킷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6,470원에 비중은 6%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김JK님께서 투자 비중이 6%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여력이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현금 여력이 있으시니까 추매 관련한 질문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비중의 2배수, 그러니까 아니죠, 1배죠, 1배. 그러니까 6% 정도 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원금, 그 종목 투자한 그 원금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지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주가도 거의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거의 6개월 동안에 횡보하는 가격대, 어떻게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바닥을 잘 확인해 준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이 하는 일을 좀 볼 건데 이 종목이 DDR5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스피드라고 해서 속도가 매우 빠른 쪽 그런 쪽 관련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욱더 DDR5 관련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코리아 서킷의 그런 매출도 더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가 열리고 있다. 그런 측면을 드리는 이유가 두 번째 추매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또 뭐냐면 이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삼전이 지난주에는 또 오픈 AI와 또 이제 같이 협력을 또 하면서 지금 모락모락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올랐지만 다음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DDR5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순환매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순환매 때는 지금 오늘 지금 의뢰하신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6%는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물량만큼만 조금 더 비중을 11,000원대 이하에서 한 번 더 매집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파미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제이님의 종목이고요. 9,700원에 1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 부분까지 다 왔다가 약간 밀렸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 그동안 거의 1월 초부터 해서 8,000원, 9,000원대 이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데 네. 그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서 나름 잘 위익 상단을 유지해준 채로 지난주와 오늘 또 큰 상승 나왔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이전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전 고점이었던 1월 달에 고점이었던 9,500원 라인도 뚫어줬고 오늘 장중도 고점을 뚫었지만 종가로도 그 이상에서 마감해주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본다면 이 종목은 좀 더 보유하시는데 지금 용선재님께서 또 보유하신 단가가 9,700원이면 오늘 장중에 상승 수익 났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거의 뭐 매수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단기로 지금 제가 선을 한번 새롭게 그을게요. 이번 사이클 때는요 9,000원 라인 이 가격을 깨지지 않는다 한다면 좀 더 의미 있게 보유하시고요. 다음 물량에 대한 목표가로 봤을 때는 보면 제가 지금 주봉으로 봤는데 다음 저항 라인은 제가 이제 11,000원, 12,000원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유하시고 9,000원이 만약에 혹시나 9,000원까지 밀렸는데 9,000원도 못 지키고 깨진다 한다면 이번에 깨진다 한다면 9,000원 이탈 시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9,000원, 만원대 언저리에서 주가가 또 움직이다가 더 상승을 한다면 1차 목표 라인으로는 매우 중요한 2023년부터의 저항 라인에 있는 11,000원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물량은 입절하신 다음에
남은 물량은 11,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물대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11만 4,500원에 7%, 13만 원대에 계속해서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10만 원을 깨버렸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홀딩을 해야 될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13만 원, 14만 원 부근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시장에 떠도는 어떤 뉴스나 네. 뭐 루머식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HBM3E까지 있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뭐 독점이죠. SK 하이닉스 향해서 TC 본더 거의 독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화 정밀기계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한화 비전으로 성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HBM4,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 SK하이닉스가 양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조기 이제 납품을 할 전망이 되어 있는 HBM4 다음 단계 HBM4에 해당하는 TC 본도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해외 쪽 하나의 기업 그리고 한화 비전 세 기업의 분산해서 납품할 수주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지금 투자 노이즈가 껴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뉴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요. 먼저 발빠르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아쉬운 쪽으로. 보면 차트를 볼게요. 위에 부분은 주가 차트고 아래를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 형님들이 수급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에 대한 누적 그래프를 빨간색 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이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7만 원대부터 해서 1월 말에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 두 달 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파르게 순매수하면서 기관 순매수로 급등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이 한화비전 관련한 이슈가 그게 사실일지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발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주포였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지금 1월 말부터 해서 12만 원대부터 물량을 가파르게 팔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외국인들은 지금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 나오려고 한다면 팔고 있는 기관이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인데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순매수 여부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기관 순매수가 여전히 이번 주 화수목금도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첫 번째로는 95,000원 라인을 깨진다 한다면 아쉽지만 단기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관 순매도로 더 빠져서 만약에 9만 원마저도 못 지키고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단기에 전량 매도하시고 더 아래 가격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독점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마지막 종목 한 가지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바로 전에 행복하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한화시스템 27,350원에 10%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밀렸어요. 사실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풍력 네. 관련된 종목들 조금 전에 저희가 대표님이랑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서 좀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네네. 했지만 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발표가 있긴 했는데 좀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혹시 근데 지금 의뢰하신 종목이 한화 시스템인가요? 네. 한화 솔루션 시스템이시죠? 한화 시스템.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산 쪽과 우주 네. 같이 두 가지의 트럼프 정책과 엮이는 종목 섹터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작년 11월 달 초부터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키워드가 엮이면서 상승 나왔다가 차익 매물 실현하고 한 번 더 12월 달부터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큰 상승 나왔다가 빠졌고 오늘도 음봉 나왔지만 너무 뭐 조급하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대응할 종목은 아니고요. 트럼프 정책이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내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단기에 좀 눌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쭉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뭐 1분기 내나 또는 4월달이라 하더라도 11월달의 고점이었던 3만원 라인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방산, 우주 같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뚝심 있게 중장기로 보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솔루션인 줄 알고 급하게 한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네. 시스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짜주실까요? 좀 짧게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자, 우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또 부각되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증시는 오늘도 물론 좀 힘나서 좋았지만 외국인들 포지션을 본다면 이번 주 화수목금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다 투자하거나 하는 그런 너무 오펜시브한 전략을 취하지는 말자.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 관세가 지금 우려감이 넣기 때문에 반대로 관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래서 오늘 상승 나왔지만 미디어 엔터 그리고 추가로 본다면 저는 게임 쪽도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미디어 엔터 게임 쪽 중에서 한 종목쯤은 관리를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증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굳건한 종목들 섹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온디바이스 AI 쪽, 두 번째는 로봇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찬스를 주는 많이 눌리는 그런 온디바이스 AI 종목이나 로봇 종목 중에서 횡보한다거나 눌린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이번 주에 한번 편입해 보자. 그런 관점으로 두 가지 트렌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얻어봤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